엄마, 혼자 있지 말고 우리랑 같이 살아요. 같이 살면 편할 거라 생각하지? 그건 달콤한 함정이야. 노년에 가족이랑 지내면 외롭지 않잖아요. 외롭지 않다고요? 그건 착각입니다. 자식과 함께 산다는 건 내 집이 감옥으로 바뀌고 내 연금이 남의 지갑으로 흘러가며 내 존엄이 무너져 내리는 참혹한 현실입니다. 반대로 혼자 사는 순간 내 집은 성이 되고 내 돈은 내 몸과 마음을 위해 쓰이며 내 하루는 평온한 자유로 채워집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야 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 있습니다. 왜 혼자가 축복인지, 그리고 그 선택이 어떻게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나를 지켜주는지 충격적인 진실을 놓치지 말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꾹 눌러주시기 주변의 소중한 분들에게 공유 부탁드립니다. 늙어 혼자 사는 게 진짜 축복인 첫 번째 이유는 감정 소모 없이 평온한 마음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이 들어 자식과 함께 산다는 건 언뜻 효도처럼 보이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온통 눈치와 불화로 가득 찬 전쟁터입니다. 하루에도 수십 번 마음이 긁히고 가슴이 쪼개지는 말을 들으며 평생 쌓아온 존엄이 무너져 내립니다. 결국 집은 안식처가 아니라 감정의 쓰레기장이 되어버립니다. 서울에 사는 최명숙 씨는 남편과 사별한 뒤 외로움이 두려워 큰아들과 함께 살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그 선택은 곧 참혹한 감정의 지옥이 되었습니다. 아침 식탁에서 며느리와 마주 앉는 것조차 고통이었습니다. 어머니, 그만 좀 간섭하세요. 요즘 세상은 다르게 사는 거예요. 이런 말들이 날마다 그녀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손주가 떠드는 걸 조용히 시켰다고 며느리와 말다툼이 벌어지고 아들은 중간에서 불편한 얼굴을 했습니다. 결국 그날 밤 명숙 씨는 방 안에 혼자 앉아 내가 왜 이렇게까지 눈칫밥을 먹어야 하나라며 울음을 삼켰습니다. 자기 집인데도 숨을 죽이며 살아야 했고 감정은 매일 갈갈이 찢겨 나갔습니다. 그 결과 혈압은 치솟고 불면증에 시달리며 병원 진료까지 받아야 했습니다. 사랑받으려 들어간 집이 오히려 병을 만드는 감옥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반대로 부산에서 혼자 사는 장영자 씨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았습니다. 혼자 집에 있으면 아침에 눈을 떠도 누구 눈치 볼 필요가 없었고 기분이 내키면 늦게 일어나 커피 한 잔을 즐겼습니다. 친구와 전화로 마음껏 수다를 떨어도 늦은 밤 좋아하는 드라마를 보며 팍장대소를 해도 누가 뭐라 하지 않았습니다. 혼자 사니 매일이 고요한 평화였고 쓸데없는 감정 싸움이 사라지니 몸과 마음이 점점 건강해졌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혼자 사니 화낼 일도 울 일도 없다. 마음이 고요하니 하루가 선물처럼 느껴진다. 감정의 소모가 없으니 나이 들어도 얼굴에는 웃음이 남았고 건강도 회복되었습니다. 또 다른 사례도 있습니다. 전북 군산에 사는 이춘자 씨는 둘째 딸과 살며 매일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손주를 돌보라는 요구가 이어지고 저녁 식탁에서는 딸 부부의 언쟁이 반복되었습니다. 그 가운데 그는 늘 끼어들지도 못하고 듣는 것만으로도 심장이 쪼개지는 듯 했습니다. 어느 날은 며느리가 대놓고 엄마가 계셔서 오히려 불편하다는 말을 내뱉었고 그 충격에 하루 종일 눈물을 삼켜야 했습니다. 결국 우울증 진단을 받고 약까지 먹게 되었습니다. 내 집이어야 할 공간이 매일 감정의 전쟁터가 된 순간 그녀는 스스로의 삶을 버린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반면 인천에서 혼자 사는 박성자 씨는 아침마다 창문을 열고 새소리를 들으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작은 화분에 물을 주고 좋아하는 음악을 틀어도 누구 하나 시끄럽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손주 문제로 싸울 일도 며느리 눈치를 볼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혼자 사니 하루하루가 고요하다. 내 마음이 잔잔한 호수 같아졌다라고 말했습니다. 그 평온함이 그녀를 젊게 만들었고 웃음을 되찾게 했습니다. 노년에 자식과 함께 산다는 건 내 감정을 갉아먹는 칼이 되어 돌아옵니다. 그러나 혼자 사는 순간 그 칼은 사라지고 오직 평화만이 남습니다. 늙어 혼자 사는 게 진짜 축복인 이유는 눈치와 다툼, 서름에 짓눌리지 않고
내 마음의 평온을 온전히 지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늙어 혼자 사는 게 진짜 축복인 두 번째 이유는 연금과 저축을 오롯이 내 삶에만 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노년의 돈은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그것은 내 건강을 지키고 내 자존심을 세우며 내 남은 인생을 웃게 만드는 마지막 힘입니다. 그러나 자식과 함께 사는 순간 그 돈은 무자비하게 빨려 들어갑니다. 효도라는 가면을 쓴 요구와 당연하다는 듯한 손 내밈에 결국 내 연금과 저축은 자식의 카드값과 손주의 학원비로 사라지고 나는 약값조차 아껴야 하는 비참한 노인이 됩니다. 경기도 안양에 사는 김정임 씨는 남편과 사별한 뒤 아들과 함께 살았습니다. 그녀는 매달 공무원 연금으로 140만 원을 받았고 평생 모은 적금도 조금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들 부부와 살면서 그 돈은 송두리째 흡수되었습니다. 며느리는 어머니가 연금 받으시니까 공과금 정도는 내주셔야죠 라며 매달 5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손주의 학원비가 부족하다며 또 40만 원을 가져갔습니다. 남은 돈으로는 생활비를 충당해야 했고 정작 본인을 위해 쓸 돈은 단 한 푼도 없었습니다. 무릎이 아파 정형외과에서 주사 치료를 권유받았지만 돈이 없어 미뤘습니다. 결국 무릎은 악화되어 수술까지 가야 했고 수술비는 자식에게 손을 벌려야 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도 힘들어요. 병원비는 엄마가 알아서 하셔야죠. 평생 모은 돈을 다 내주고도 정작 본인의 건강조차 지킬 수 없었던 그녀의 삶은 철저히 무너졌습니다. 내 돈을 내 마음대로 못 쓰는 순간 자존심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반면 전북 전주에서 홀로 사는 박영자 씨는 정반대의 삶을 살았습니다. 남편과 사별 후 자식의 권유를 뿌리치고 혼자 살기를 택했습니다. 그녀 역시 매달 연금 120만 원과 소액 저축이 있었는데 그 돈은 온전히 자신만을 위해 쓰였습니다. 무릎이 불편하자 망설임 없이 물리치료를 받았고 건강식품도 직접 챙겨 먹었습니다. 주말이면 친구들과 여행을 다니고 보고 싶던 공연도 표를 사서 즐겼습니다. 혼자 사니 내 연금이 남의 손에 새지 않는다. 내 돈은 오직 내 삶을 위해 쓰인다. 그녀는 당당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덕분에 그녀의 건강은 좋아졌고 자존심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녀에게 연금은 서름이 아닌 행복의 원천이었습니다. 또 다른 사례는 더 잔혹합니다. 인천에 사는 이춘희 씨는 둘째 딸과 함께 살며 매달 국민연금 100만 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돈은 생활비라는 이름으로 모조리 딸의 손에 넘어갔습니다. 게다가 딸은 엄마, 요즘 물가가 너무 올라요. 저축해둔 돈 조금만 빌려주세요 라며 은행 적금까지 건드렸습니다. 결국 그녀는 아무것도 남지 않은 채 빈손으로 늙어가야 했습니다. 한 번은 건강검진에서 재검이 필요하다는 결과가 나왔지만 검사비가 부담돼 포기했습니다. 그 결과 병은 악화되었고 응급실에 실려가 목숨을 잃을 뻔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그 상황에서도 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왜 아픈데 돈을 그렇게 쓰세요? 우리도 죽겠는데? 내 돈을 내 마음대로 쓰지 못한 대가가 목숨을 위협한 것입니다. 반대로 부산에서 혼자 사는 윤정숙 씨는 연금 90만 원과 평생 저축한 돈으로 풍요로운 노년을 보냈습니다. 아플 땐 병원에 가서 검진을 받고 여행이 가고 싶으면 표를 끊어 떠났습니다. 집안에 필요한 가전제품도 스스로 교체했고 친구들과 맛있는 음식을 즐기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녀는 내 연금은 오직 나를 위해 흐른다. 그래서 늙어도 자존심이 무너지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당당함이 가득했고 그 삶은 자유로웠습니다. 노년에 자식과 함께 산다는 건 내 연금과 저축이 남의 손에 흘러가며 내 삶이 남의 삶의 도구로 쓰이는 저주와 같습니다. 그러나 혼자 산다면 다릅니다. 내 돈은 내 건강, 내 행복, 내 자존심을 위해 쓰입니다. 늙어 혼자 사는 게 진짜 축복인 이유는 내 돈을 오롯이 내 삶에만 쓸 수 있고 끝까지 내 인생의 주인으로 당당히 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늙어 혼자 사는 게 진짜 축복인 세 번째 이유는 남의 허세에 흔들리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노년의 가장 큰 불행 중 하나는 내 삶이 아니라 남의 눈과 남의 기준에 끌려 다니는 것입니다. 자식과 함께 살면 그 허세가 더욱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며느리의 과시욕, 사위의 체면, 손주의 허영심이 내 지갑과 내 마음을 갉아먹습니다. 내 돈은 남의 허세를 채우는 연료로 쓰이고 나는 초라한 늙은이로 밀려나게 됩니다. 서울에 사는 박순자 씨는 남편과 사별 후 딸과 함께 살았습니다. 딸은 겉으로는 착하고 효녀처럼 보였지만 실상은 허세 덩어리였습니다. 동창 모임에 가면 엄마도 우리랑 같이 살아요. 우리가 잘 모시죠 라며 자랑했지만 정작 집 안에서는 냉정했습니다. 손주 생일 파티를 크게 치르겠다며 엄마, 연금에서 조금만 보태주세요. 우리 체면이 있잖아요 라고 말했고 매번 수십만 원이 빠져나갔습니다. 그 돈이면 본인 치료를 받거나 약을 살 수 있었지만 체면이라는 이름 앞에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습니다. 더 끔찍한 건 손주가 친구들 앞에서 자랑할 스마트폰을 사달라고 할 때였습니다. 딸은 대놓고 말했습니다. 엄마가 연금 받으시니까 이번에는 엄마가 좀 도와주세요. 결국 그녀의 연금은 손주의 허세를 채우는 데 쓰였고 정작 본인은 병원 예약을 취소하며 고통을 참아야 했습니다. 그녀는 한숨을 내쉬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사람도 아니고 그냥 허세를 채우는 돈줄이었어. 자식과 함께 산다는 건 이렇게 내 삶을 허영의 밑바닥으로 밀어넣는 고통이었습니다. 반대로 대전에서 혼자 사는 김정아 씨는 전혀 다른 삶을 누렸습니다. 남편과 사별 후 자식이 함께 살자고 했지만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혼자 사니 남의 체면을 채워주느라 돈을 쓸 필요가 없었습니다. 연금은 오롯이 자신을 위해 쓰였고 허세 대신 건강검진과 취미활동에 투자했습니다. 친구들과 소박하게 밥을 먹으며 웃었고 집 안에서는 자신이 좋아하는 가구와 장식품으로 공간을 꾸몄습니다. 누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자신을 위한 선택이었습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혼자 사니 남의 체면이 내 인생을 흔들지 않는다. 내 돈, 내 마음, 내 방식대로 살 수 있으니 매일이 자유다. 허세 없는 삶, 그 평화가 그녀를 더 젊게 만들었고 자존심도 지켜냈습니다. 또 다른 사례는 더욱 충격적입니다. 전북 익산에 사는 이영희 씨는 아들과 함께 살며 매일 허세 전쟁을 겪었습니다. 아들은 회사 체면을 위해 외제차를 끌고 다녔지만 유지비는 고스란히 어머니의 연금에서 나갔습니다. 며느리 역시 친구들에게 보여줄 명품 가방을 원하며 어머니가 도와주셔야죠라는 말을 서슴없이 했습니다. 내 돈이 남의 과시에 쓰이는 현실은 피가 마르는 고통이었습니다. 정작 본인은 치과 치료가 시급했지만 비용이 부담돼 이를 뽑지 못하고 잇몸병으로 고생했습니다. 심지어 며느리는 어머니, 손님 올 때는 제발 방에서만 계세요. 집이 좁아 보여서 체면이 안 서요라고 말했습니다. 내 집인데도 허세의 들러리가 되어버린 순간 그녀는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입었습니다. 하지만 부산에서 혼자 사는 최영자 씨는 달랐습니다. 연금과 저축은 오롯이 자신의 것이었고 누구의 허세도 채워줄 필요가 없었습니다. 소박하지만 자신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었고 병원비도 아낌없이 쓰며 건강을 챙겼습니다. 필요하면 친구들과 여행을 가고 집에서는 좋아하는 꽃을 가득 심으며 자신만의 낙원을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당당히 말했습니다. 혼자 사니 남의 허세에 끌려가지 않는다. 내 삶은 내 방식으로 흘러간다. 노년에 자식과 함께 산다는 건 남의 체면을 위해 내 인생을 포기하는 길입니다. 그러나 혼자 산다면 다릅니다. 허세에 휘둘리지 않고 내 돈과 내 시간을 오직 나를 위해 쓸 수 있습니다. 늙어 혼자 사는 게 진짜 축복인 이유는 남의 허세 따위에 휘둘리지 않고 평생 지켜온 내 자존심을 끝까지 유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늙어 혼자 사는 게 진짜 축복인 네 번째 이유는 내 집 문을 잠그면 세상으로부터 완전히 차단되기 때문입니다. 노년의 집은 단순한 거주지가 아니라 마지막 보루입니다.
그러나 자식과 함께 산다면 그 문은 결코 닫히지 않습니다. 언제든 열리고 언제든 침범당하고 내 마음은 잠시도 쉴 수 없는 전쟁터가 됩니다. 안식처여야 할 공간이 감옥이 되어 내 집인데도 나는 방 한 칸에서만 눈치를 보며 살아야 하는 신세가 됩니다. 서울 동작구에 사는 최은자 씨는 남편과 사별한 뒤 아들과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외롭지 않을 거라는 생각에 기뻤습니다. 하지만 곧 집은 지옥으로 변했습니다. 며느리와 손주가 드나들며 문이 닫히는 순간은 없었습니다. 저녁 늦게까지 시끄러운 음악이 울리고 손주의 친구들이 몰려와 집안은 늘 시장통 같았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문을 닫고 싶었지만 며느리의 차가운 말이 돌아왔습니다. 어머니, 문 닫고 계시면 집 분위기 안 좋아져요. 결국 그녀는 자신만의 공간조차 지킬 수 없었습니다. 새벽에도 며느리가 부엌불을 켜고 돌아다니는 소리에 잠에서 깼고 낮에는 손주들의 소란에 머리가 깨질 듯 아팠습니다. 내 집인데도 내가 통제할 수 없다는 현실이 그녀를 무너뜨렸습니다. 결국 고혈압과 불면증에 시달리며 병원 신세를 져야 했습니다. 반대로 전북 전주에서 홀로 사는 김명숙 씨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았습니다. 그녀는 내 집 문을 잠그는 순간 세상과 완전히 단절된다는 말의 의미를 몸소 느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문이 굳게 닫혀 있다는 사실이 주는 안도감에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늦은 밤까지 좋아하는 드라마를 보거나 새벽에 갑자기 김치볶음을 해 먹어도 누구 하나 간섭하지 않았습니다. 친구가 찾아오면 스스로 문을 열고 맞이했지만 그 외의 시간은 철저히 혼자만의 세계를 지켰습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문을 닫으면 내 세상이 시작된다. 그 자유가 나를 살게 한다. 고요한 공간에서 마음껏 책을 읽고 음악을 듣는 삶, 그 평온이야말로 노년이 누릴 수 있는 진짜 축복이었습니다. 또 다른 사례는 더욱 충격적입니다. 인천 남동구에 사는 김용순 씨는 딸 부부와 함께 살며 집 문 하나 마음대로 닫지 못했습니다. 딸은 친구들을 불러 모임을 자주 열었고 거실은 늘 술판으로 더러워졌습니다. 김 씨가 방에 들어가 문을 잠그자 딸은 화를 냈습니다. 엄마, 우리 집에서 뭐 하시는 거예요? 문까지 잠그고 그러시면 곤란해요. 그 말은 칼처럼 가슴을 찔렀습니다. 내 집에서조차 문 하나 잠그지 못하는 비참함, 그 감정은 씻을 수 없는 상처가 되었습니다. 결국 그녀는 하루 종일 긴장 속에 살며 남의 집살이 같은 서름에 시달렸습니다. 내 집인데도 한순간도 쉼을 누리지 못했고 그로 인해 우울증이 깊어져 결국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했습니다. 반면 강릉에서 혼자 사는 이영자 씨는 문을 잠그는 순간이 곧 행복의 시작이었습니다. 저녁이면 대문을 닫고 커튼을 치고 오롯이 자신만의 세상으로 들어갔습니다. 밖의 소란은 단절되고 집안은 평화와 고요로 가득 찼습니다. 그녀는 문을 닫을 수 있다는 게 이렇게 큰 축복인지 몰랐다. 세상 누구도 나를 흔들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하루가 끝날 때 찾아오는 그 고요가 그녀를 다시 살게 했고 얼굴엔 다시 웃음이 피어났습니다. 노년의 집 문을 잠근다는 건 단순한 행동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 삶을 지키는 마지막 방패입니다. 그러나 자식과 함께 산다면 그 방패는 무너지고 내 마음은 하루도 쉬지 못한 채 무너져 갑니다. 늙어 혼자 사는 게 진짜 축복인 이유는 내 집 문을 닫는 순간 세상으로부터 완전히 차단되고 온전한 평온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늙어 혼자 사는 게 진짜 축복인 다섯 번째 이유는 가족의 무능 때문에 내 미래가 망가지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나이 들어 가장 두려운 건 내 잘못이 아닌데도 가족의 무능으로 인해 내 노후가 송두리째 무너지는 순간입니다. 자식의 실패, 사위의 빚, 며느리의 낭비가 내 지갑을 파고들고 결국 내 남은 인생은 파산과 서름으로 끝나버립니다. 그러나 혼자 산다면 최소한 내 미래를 내 손으로만 지킬 수 있습니다. 경기도 수원에 사는 김옥자 씨는 남편과 사별한 뒤 큰아들과 살았습니다. 아들은 직장 생활을 한다고 했지만 사실은 투자 실패로 빚더미에 앉아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들이 찾아와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엄마, 이번만 도와주세요. 사업만 잘 되면 갚을게요. 결국 그녀는 30년 모은 적금 3천만 원을 내주었습니다. 하지만 사업은 망했고 아들은 더 깊은 빚의 구렁텅이에 빠졌습니다. 결국 채권자들이 집 앞까지 찾아왔고 집마저 담보로 잡히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김 씨는 내 잘못이 아닌데도 하루아침에 빈털터리가 되었습니다. 자신이 평생 쌓아온 노후의 안전망이 자식의 무능 때문에 한순간에 사라지는 잔혹한 현실. 그녀는 눈물로 말했다고 합니다. 내가 왜 이렇게까지 망가져야 하나? 내 미래가 왜 남의 손에 무너져야 하나? 반대로 대전에서 혼자 사는 박정숙 씨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혼자 살면서 자식의 무능에 휘말리지 않았습니다. 연금과 저축은 오롯이 자신의 손에 있었고 어떤 빚, 독촉 전화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아침마다 여유롭게 시장을 보며 건강식품을 샀고 병원비도 아낌없이 지불했습니다. 여행을 가고 싶을 땐 표를 끊어 떠났고 친구들과 함께 소박한 행복을 누렸습니다. 누구의 실패도 누구의 빚도 그녀의 인생을 무너뜨릴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내가 혼자 살지 않았다면 지금쯤 내 노후는 남의 실패로 박살났을 거다. 혼자 사니 내 미래는 온전히 내 것이다. 또 다른 사례는 더욱 충격적입니다. 인천에 사는 이춘자 씨는 딸 부부와 함께 살았습니다. 사위는 늘 번듯한 직장인 척했지만 사실 도박에 빠져 있었습니다. 어느 날 사위의 빚 독촉 전화가 집으로 걸려왔고 그제야 실체가 드러났습니다. 딸은 울며 말했습니다. 엄마, 사위 빚을 조금만 막아주세요. 안 그러면 우리 가정이 무너져요. 결국 이 씨는 수십 년 모은 예금을 내어주었습니다. 그러나 사위의 도박은 멈추지 않았고 결국 집안은 풍비박산이 났습니다. 그녀의 노후는 가족의 무능에 산산조각이 났고 이 씨는 울부짖으며 말했다고 합니다. 내 미래를 왜 남의 실패로 다 날려야 하나? 내 삶은 도대체 누구의 것이란 말인가? 반면 부산에서 혼자 사는 윤경자 씨는 이런 고통과는 무관했습니다. 혼자 살았기에 사위의 빚도 아들의 실패도 그녀의 인생에 발을 들릴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연금을 차곡차곡 모아 건강을 챙겼고 스스로 선택한 일에만 돈을 썼습니다. 친구들과의 여행, 작은 취미 생활이 그녀의 삶을 빛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마음의 평화였습니다. 나는 내 무능으로만 망가질 뿐 남의 무능 때문에 무너지지 않는다. 그녀의 말은 당당했고 눈빛은 자유로웠습니다. 노년에 자식과 함께 산다는 건 내 잘못이 아님에도 남의 실패와 무능으로 내 미래가 망가지는 지옥입니다. 그러나 혼자 살면 다릅니다. 내 미래는 오직 내 손에 있고 내 선택으로만 흘러갑니다. 늙어 혼자 사는 게 진짜 축복인 이유는 가족의 무능 때문에 내 인생이 무너지지 않고 마지막 순간까지 내 삶을 내가 지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번 영상을 보시면서 여러분도 떠오르는 경험이나 마음속 깊은 생각이 있으실 겁니다. 혹시 비슷한 일을 겪어보셨다면 또는 지금 고민하고 계신 상황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경험과 의견이 다른 분들께도 큰 힘과 깨달음이 될 것입니다. 그럼 오늘 하루도 행복하시기 바랍니다.